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지 두 번째 편이에요. 소축자를 해부해 볼 시간이에요. 이 소축자는 정말이지 축토라고 부르면 매우 오해가 심할 수 있는 글자예요. 웬만하면 소축자로 부르시길 추천드릴게요. 지지 글자들 중에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요. 특히 진, 술, 충, 미에 해당하는 것들은 진토, 술토, 축토, 미토로 부르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대부분은 토 같지도 않은 글자가 껍데기만 토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 꼭 용진자, 개술자, 소축자, 양미자라고 불러요. 그래야 토라는 용어가 주는 오해에서 벗어나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우선 소축자는요, 첫 번째, 오행적으로 토처럼 보이는 글자죠. 두 번째, 표면상 오행상 음양은 음기에 해당이 되고요. 세 번째, 시간적으로는 새벽 4시경이에요. 마지막으로 동물로는 소의 행동 특성을 가져요. 이것을 하나하나 나누어서 살펴볼게요. 우선 오행적으로 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에 더 가까운 그런 글자예요. 이 소축자에는 소축자 바로 앞에 글자였던 쥐자자의 기운이 지장간 속에 개수라는 모양으로 아주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이게 지장간의 역이라고 하죠. 개수를 소축자 위에다가 천간처럼 올려놓고 개축 이렇게 써놓고 12운성을 계산해 보면 개수가 소축자 자리에 관대지에 놓이게 되고요. 특히 음간 글자의 관대지는 양인에 해당하잖아요. 이 소축자 속에 들어있는 개수는 정말 강한 에너지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 축의 지장간 중에 본기는 기토잖아요. 막상 기토는 축이라는 글자에서는 12운성이 뭐예요? 임묘지잖아요. 즉 사실상 껍데기는 있으나 실제 에너지는 거의 없는 본기가 바로 축 중에 있는 기토예요. 비유하자면요. 수가 80%, 토가 20%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 에너지 덩어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하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축자를 보고 가치가 낮은 부동산이라고도 많이 지칭을 해요. 실제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축이라는 거는 새벽 2시에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형태의 토의 에너지를 말해요. 비유하자면 물 먹은 논밭 같은 걸 말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논밭이나 상과도 인연이 생기고요. 도시에서는 대중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은 부동산 종류에 해당하게 돼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대중들이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인기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은 그 위치가 물가 또는 매우 낮은 지대에 있는 부동산과 또 인연이 길게 가게 돼요. 만약 사주팔전에 소축자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이 시골 땅을 상속받거나 변두리에 값싼 아파트를 취득하려고 한다 하면 어떻게 조언하면 되냐 하면요. 대운을 보시고 소축자의 가치가 확 뜰 수 있는 시기가 10년 내로 보인다 하면 구매하시라고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그거 가지고 돈은 크게 못 벌 거고 아마 오래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하면 돼요. 왜냐하면 내 사주 원국에 들어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한 번 인연하면 오래 가기 때문에 그래요. 소축자가 좋은 대운을 만나게 되면 실제로 시골의 한적한 곳에 가지고 있던 땅이 갑자기 개발에 들어가서 대박이 나기도 해요. 저는 축월생의 사주는 전혀 다른 구조로 보기 때문에 월지에 있는 축의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요. 만약에 이 소축자가 연지나 일지나 시지 중에 들어있으면 대운 지지를 딱 열어보시고 사오미 대운이 온다 하면 저런 종류의 부동산을 한번 사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다음은 음양이에요. 음양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보는데요. 첫째는 표면적인 음양, 둘째는 지지 글자의 목적인 삼합운동상의 음양이에요. 표면적 음양으로는 당연히 음이고요. 그리고 삼합운동상 사유축에 경금을 생성하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삼합운동상으로도 음이에요. 즉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빼박 음이에요. 이전에 배웠던 쥐자자의 단계에서는 처음으로 양의 기운이 하나가 생성되기 시작하게 되고 음기가 아직 5개가 남아있는 그런 단계이고요. 그 다음으로 축의 단계에 오게 되면 이제 양의 기운이 하나 더 추가로 생기게 돼서 양이 총 2개가 생성되고 음기가 4개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저희가 이제 지지 신살들 공부할 때 생성 음양, 잔존 음양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죠? 혹시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그 영상 다시 한번 보고 오시면 좋겠고요. 소축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음기가 지배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런 특성 때문에 태생적으로 양기에 해당하는 남자들은 능력적으로나 삶의 고생스러운 지면이나 모두 좀 유리하게 쓸 수 있는 글자이고요. 태생적으로 음기에 해당하는 여자들의 경우에는 이 글자를 잘 쓰고 살기 위해서는 사주에서 목이나 화의 양기 글자들의 도움이 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자아이의 출산 태기를 해준다고 가정해 볼게요. 친구가 찾아왔어요.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언제 나면 좋을까? 몇 년 전 신축년이었죠. 지금 축에 대한 공부를 위해서 지금이 신축년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사주가 이렇게 시작하겠죠. 신축년 이렇게 이미 연주를 쓰면서부터 긴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자아이인데 음기로 쏠려서 사주가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우리가 아기가 몇 월 달에 나오는지는 거의 알잖아요.
그러니 사실 출산태기를 해보면 연주와 월주가 이미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이 친구가 심지어 태어난 월이 이렇게 생겼어요. 신축년 경자월. 그럼 이건 양기 보강과 조후의 해결이 아주 시급한 사주가 돼요. 특히나 이 사주 주인공이 여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운의 방향도 순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바로 다음 대운이 또 축대운이 와요. 그러면 음기와 조우실조의 중첩이 계속 이어지게 돼서 어린 시절 좋지 않은 에너지가 내 몸과 인생에 많이 누적이 되게 돼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좋은 운이 온 후에도 그 영향이 몸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사주상으로 해소해 주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사주 분석 때 말씀드렸죠. 음양과 조우의 문제는 시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주 글자상 운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치 겨울 내내 감기 안 걸리고 잘 버티다가 막상 봄에 진입하고 나니 감기가 걸리는 것과 같은 현상들이 매우 자주 발생해요. 이 경우에는 일간을 뭐를 만들어줘야 십성이 좋은 게 되겠다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 무조건 일주와 시주에서 음양과 조후를 해결해 주어야 좋아요. 지금 사주에 식신 만들어주고 재성 만들어주고 할 때가 아니라는 의미죠. 이 사주의 월지에 있는 쥐자자를 식신으로 만들어서 좋게 해주겠다고 신일간으로 만들어주면요. 만약 이렇게 했다 하면 반드시 이 아이는 한낮에 출산시켜 시주에서 모든 것을 보강해 주는 게 좋아요. 이해가시죠? 음양과 조우는 사회적 큰 성취와 관련한 이슈이기보다는 개인적 일신상의 안정을 위해서 무서울 만큼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항이에요. 만약에 어찌되었건 그런 구조로 태어났다. 그럼 어떻게 하냐? 물론 방법이 또 있어요. 방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만사형통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가능하면 사주 자체를 음양과 조후는 고려해서 만들어 주시는 게 출산 태기를 할 때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사실 철학관에서 출산 태기를 해주시는 걸 보면 이 술사분은 어떤 것을 중시하시는구나 하는 그 사람의 인생관이나 사주 보는 관점이 보이거든요. 사실 출산 태기는 어떤 사주가 무조건 좋다라고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철학관에 있는 술사님들의 사주 보는 관점이나 인생 철학에 따라 달라지는 게 되게 많아요. 본인이 사주를 아시면 본인이 설사 출산 태기를 스스로 못 하시더라 또 적어도 이 철학관 술사님의 사주 보는 관점이나 인생관이 어떤지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저기서 태기를 받아서 우리 인생관에 맞는 것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기가 좋아요. 세 번째로는 시간적 특성이에요. 새벽 2시 모두가 자는 시간이자 매우 추운 시간이에요. 육체적 움직임은 적고 머리를 위주로 쓰는 식의 움직임을 조장하는 글자예요. 학문이나 연구개발이나 생각과 고민 그런 것들이에요. 또한 매우 추운 시간이라서 이 글자가 월지나 시지에 있으면 조후상 사주를 매우 춥게 만들어요. 축월이나 축시 모두 추운 시기라서 그래요. 이것을 무형적이나 정신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라 활동이 아니라 육체적 움직임이 활발한 형태로 쓰기 위해서는 내가 태어난 고향 땅을 아주 멀리 떠나서 쓰면 좋아요. 왜냐하면 태어난 고향 땅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와 반대되는 형태로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것도 쥐자자와 마찬가지로 해외와 관련이 있다고 해석도 해요. 월지가 자나 축인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젊은 시절에 해외 생활을 좀 하고 오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간의 인생이 여러모로 많이 달라지게 돼요. 같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더라도 내가 어디로 가서 어떤 에너지를 보충하고 왔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값은 아주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운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운법에 대한 내용과 그렇게 하는 이유와 과학적인 원리에 대해서도 영상을 올릴 테니 많이들 구독해 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실제로 축년이 되면 잔연과 마찬가지로 전 지구적으로 사람들의 움직임을 위축되게 만드는 사건들이 쉽게 발생하게 돼요. 구체적인 내용은 쥐자자에 대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잔연과 축년 중에 보통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자주 오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이것은 쥐자자와 매우 비슷한 면이 있어요. 둘 간의 가장 큰 차이는요. 축은 바로 다음 글자인 호랑이 인자를 열어주는 글자이기 때문에 즉 하루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다. 해가 뜨기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다. 그런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훨씬 뭔가를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유리한 상태가 돼요. 자와 축 둘 다 정신적이고 정적인 에너지 모양이지만 축은 이제 막 본격적인 목이라는 양기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 단계인 그런 큰 차이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소의 특성이에요. 소는 반복적인 일을 하는 동물이에요. 같은 행동의 반복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대로 사주 해석에도 적용이 돼요. 축자를 보는 순간 사실 가장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이 글자는 정화, 기토, 경금을 입고 임묘시키는 것이다.
즉 이 세 가지 글자에 해당하는 것에 크기와 에너지를 가장 강하게 축소시키는 자리다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것이 좋아요. 이 정기경에 해당하는 십성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에 해당하면 축은 나한테 좋은 글자에 해당하고요. 만약 나한테 필요하고 좋은 것들에 해당하면 이 축은 나한테 좋지 않은 글자에 해당하게 돼요. 각자의 일간별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신일간 분들에게는 이 정기경이라는 것이 각각 칠살, 편인, 겁재에 해당하죠. 그런데 이 축이 이 세 가지를 다 제거를 해 주니까 축이 나에게는 좋은 작용을 하기 쉬운 글자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궁합 강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배우시게 되겠지만 신일간 분들은 배우자 사주에 연지나 월지에 축이 있는 사람을 만나시는 것이 유리한 면이 많이 있어요. 내 인생의 고통을 반감시켜 주는 그런 인연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축은 삼합운동상 묘고지에 해당이 돼요. 묘고지에 해당하는 글자는 운에 따른 변화가 아주 커요. 사실상 운에 따라서 그 모습이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장간 봉기에 해당하는 십성에 껍데기에 보이는 십성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즉 축이라는 글자를 보면 축에 해당하는 십성 이름보다는 축 속에 있는 개수에 해당하는 십성을 더 중심으로 해석하시기를 추천드려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진술 충리에 대해 자세하게 다룰 여러 가지 영상에서 이야기할 테니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라요. 이상 소축자에 대한 해부였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 감사드립니다.